여러분, 요즘 배달앱 켜보셨습니까? 화면에 배달비 빵원 무료 배달이라는 글자가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예전에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공짜라고 하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달비는 빵원인데 결제 금액은 예전보다 더 비싸진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분명 공짜라는데 내 통장은 왜 더 가벼워지는 걸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갑자기 천사표 자선단체가 된 것도 아닐 텐데. 왜 멀쩡히 받던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짜라고 좋아하며 누르는 주문 버튼이 사실은 내 밥값을 올리는 부메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배달비가 빵원이라고 해서 배달 기사님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 기름값도 들고 기사님들 인건비도 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내야 따뜻한 치킨이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누가 내고 있을까요? 배달앱 회사가 우리 대신 내주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음식점 사장님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배달앱들이 무료 배달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장님들에게 걷어가는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사장님들이 한 달에 정해진 광고비를 내거나 건당 1,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배달앱 회사가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사장님 손님들에게 무료 배달을 해드릴 테니 이제부터 우리 앱을 쓰시려면 우리가 정한 새로운 요금제를 쓰셔야 합니다. 대신 사장님이 우리한테 내는 수수료를 음식값의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배달기사님에게 주는 돈도 사장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팝니다. 생닭 원가가 있고 튀김가루, 기름값, 포장 상자, 치킨, 무, 콜라 값까지 다 합치면 재료비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가게 월세 내야죠? 정의세, 수도세 내야죠? 아르바이트생 월급 줘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마리 팔아서 3,000원, 4,000원 남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달앱이 수수료로 2,000원을 떼어가고 배달비로 또 3,000원을 떼어간다고 칩시다. 합쳐서 5,000원이 넘게 빠져나갑니다. 그럼 사장님은 2만 원짜리 치킨을 팔았는데 남는 게 빵원이거나 오히려 팔면 팔수록 1,000원, 2,000원씩 손해를 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닭 튀기고 포장해서 팔았는데 내 손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다 쓰는 배달 앱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요즘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 9명은 앱으로 주문합니다. 앱을 탈퇴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는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앱 회사들은 이런 사장님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2만 원 받던 치킨을 22,000원, 23,000원으로 올려야 떼이는 수수료를 메꾸고 겨우 본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달비라는 항목은 영수증에서 사라졌지만 그 돈은 공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음식값 메뉴판 속에 교묘하게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가격 전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폭탄 돌리기입니다. 배달앱이 사장님에게 비용 폭탄을 던지면 사장님은 살기 위해서 그 폭탄을 다시 소비자에게 던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폭탄을 맞고 돈을 내는 건 바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배달비 빵원이라는 말은 사실 눈속임일 뿐이고 우리는 이미 음식값에 포함된 배달비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더 황당하고 억울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중 가격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 직접 가서 메뉴판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매장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햄버거 세트가 8,000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뉴를 배달 앱으로 시키려고 보면 9,500원이나 10,000원이 찍혀 있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가격이랑 배달로 시키는 가격이 다른 겁니다. 사장님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배달로 팔면 남는 게 없으니 배달 주문에만 돈을 더 받는 겁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앱 화면, 어디에도 이 메뉴는 매장보다 1,000원 더 비쌉니다라고 친절하게 써놓지 않습니다.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구석에 써놓거나 아예 안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배달비가 공짜니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하지만 사실은 햄버거 하나에 1,000원, 2,000원씩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겁니다.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을 시켜도 그렇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메뉴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품의 정체는 바로 배달 앱이 가져가는 수수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조삼모사라는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바꿔서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에 먹는 도토리는 7개로 똑같은데 말입니다. 지금 배달 앱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배달비를 따로 받나 음식값에 포함해서 받나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앱 회사들은 배달비 빵원이라는 숫자만 강조하며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공짜라는 단어에 혹해서 전체 계산서가 비싸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굳어지면 물가 전체가 오른다는 겁니다. 한번 오른 음식값은 배달앱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언제 또 수수료가 오를지 모르니 가격을 방어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떡볶이 1인분에 3,000원 하던 시절은 가고 이제는 10,000원짜리 떡볶이가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물가 상승의 중심에 배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배달 앱들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독점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배달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일단 무료 배달이라는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네 앱만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시장을 통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국민 모두가 쓰니까 카카오가 무슨 서비스를 내놔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앱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배달앱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세상이 오면 그때는 수수료를 20%로 올리든 30%로 올리든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사장님들도 찍소리 못하고 돈을 내야 하고 소비자들도 비싼 가격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처음에는 쿠폰 뿌리고 할인해주면서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편리함에 중독되는 순간 무서운 독점 기업으로 돌변해서 빨대를 꽂습니다. 예전에 택시 호출 앱들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택시 기사님들에게도 보너스를 주고 승객들에게도 할인 쿠폰을 펑펑 뿌렸습니다. 다들 너무 편하고 좋다고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손 흔들어 잡는 택시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앱으로만 택시를 부르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슬금슬금 호출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돈을 더 내지 않으면 택시가 잘 잡히지도 않는 시간대가 생겼습니다. 배달 시장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무료 배달은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배달앱이 가져다준 편리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단지 찾을 필요 없이 터치 몇 번이면 맛집 음식이 집 앞까지 오는 세상 너무나 편합니다. 비나 눈이 올 때, 나가기 싫을 때 배달기사님들의 노고 덕분에 편하게 밥을 먹습니다. 그 대가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을 쥐어짜서 생색은 플랫폼이 내고 비용은 소비자가 떠안는 지금의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수증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배달비 빵원이라는 글자만 취해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먹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왜 25,000원이 되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편리함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거대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독점의 대가인지 따져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주문 버튼 하나가 우리 동네 상권의 생태계를 바꾸고 결국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대지 않는다면 그건 빚으로 쌓여서 언젠가 더 큰 이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저녁 배달 앱을 켜시기 전에 한 번쯤은 동네 가게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거나 산책 삼아 걸어가서 포장해 오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동네 사장님을 살리고 치솟는 물가를 잡는 작은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경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